최근에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를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신 것처럼 김 부장이 상가를 잘못 분양받아서 고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이거 완전 사기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작 드라마에서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어떤 구조 때문에 망하는 건지 정확하게 설명해주지 않습니다. 그냥 김 부장이 힘들어하는 모습만 보여주고 끝나버리죠.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아주 구체적으로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중개와 투자를 하다 보니 드라마 속 김 부장처럼 상가 한번 잘못 분양받고 인생이 꼬이는 사례를 현실에서 정말 많이 봐왔습니다. 어떤 원리로 사기를 당한 건지, 법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지식의 흐름 시작합니다. 서울의 아파트 한 채, 대기업 15년 차, 연봉 9천만 원. 주변에서는 성공한 인생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드라마 속 김 부장은 좋지 않은 상황에 몰려 자기 자신을 증명하고자 과감한 투자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3개월 뒤 매달 현금 400만 원을 적자로 내고 있습니다. 원인은 단 하나였습니다. 수익형 상가 투자. 분명 분양받을 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월 900만 원 확정 수익입니다. 프랜차이즈 입점 확정입니다. 대출은 5억까지 바로 연결됩니다. 심지어 7억까지도 가능합니다. 김 부장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월 임대료 900만 원에서 이자 230만 원을 빼면 매달 약 670만 원이 남는다. 이 정도면 충분히 할 만한 투자라고 판단한 겁니다. 노후 걱정도 퇴직 걱정도 없을 줄 알았던 그 상가. 하지만 지금 현실은 이렇습니다. 임차인 계약만 하고 계약 취소. 월세는 받아보지도 못하고 바로 상가를 떠안습니다. 이자 관리비만 매달 400만 원. 그런데 놀랍게도 이 구조는 사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믿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대법원 판례와 함께 사기꾼들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사람을 속이는지 그 행태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1상가가 아니라 마케팅 비용이었다. 김 부장이 산 상가의 분양가는 10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백 미터 떨어진 동일 입지의 기존 상가는 매매가가 7억 후반에서 8억 초반. 처음부터 이미 최소 2억 5천만 원 이상이 부풀려진 가격이었던 겁니다. 그럼 이 차액 2억 5천만 원은 어디로 갔을까요? 분양 대행 수수료, 대기업 입점 홍보비, 수익 보장금, 그리고 중개 리베이트. 즉 김 부장이 산 건 상가가 아니라 이 사기 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 덩어리였습니다. 김 부장은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설득한 사람들은 부동산 중개사가 아니라 오직 분양 실적만을 위해 움직이는 투자 컨설턴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분양상가 주변 부동산이 답은 아닙니다. 주변 부동산은 단순 확인 차원이며 네이버 부동산이나 밸류맵 등 다양한 확인 방법을 통해 직접 주변 시세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내 소중한 돈은 공인중개사나 컨설턴트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월 확정 수익 가장 위험한 말. 일반적인 분양사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월 900만 원을 포장해 줍니다. 이 말이 왜 100% 위험한 말이냐면 상가에는 원래 확정 수익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수익을 보장해 준다는 건 이미 10억 5천만 원 분양가 안에 그 돈이 전부 포함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피해 당사자는 앞으로 받을 월세 1년 길게는 2년치를 지금 자기 돈으로 미리 선결제한 셈이었습니다. 그리고 약속된 2년이 끝났을 때 시행사는 계약 종료, 임대 대행사는 연락 투절, 그리고 피해 당사자에게 남은 건 공실과 대출 이자 폭탄뿐이었습니다. 이 구조가 바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상가 사기 공식입니다. 심지어 김 부장은 상가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받고 월세는 받지도 못하고 모든 상황이 정리됩니다. 3. 프랜차이즈가 들어온다. 분양 당시 김 부장은 이런 서류들을 받았습니다. 프랜차이즈 입점 의향서, 그리고 본사 협의 진행 중 공문. 겉으로 보면 마치 프랜차이즈 입점이 확정된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문제는 이 두 서류 모두 법적 효력이 제로라는 사실입니다. 실제 판결에서도 이렇게 명확하게 나옵니다. 입점 의향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그리고 프랜차이즈 본사는 항상 같은 말로 빠져나갑니다. 본사 승인 불가, 수익성 검토 결과 부적합, 주변 상권 조건 변경. 결국 김 부장이 믿었던 프랜차이즈 입점이란 말은 어느 계약에도 포장되지 않은 그저 마케팅용 문구였던 겁니다. 그런데 김 부장은 그나마 다른 업종이라도 파드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사기였습니다. 4. 완전히 묶어버린 대출 5억. 가장 무서운 건 이때부터입니다. 김 부장 상가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매입가 10억 5천, 대출 5억, 자기 돈 5억 5천. 퇴직금과 평생 모은 현금이 전부 들어갔습니다. 대출 이자는 매달 약 230만 원, 여기에 관리비와 재산세까지 더하면 고정 지출만 매달 약 400만 원. 임대가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김 부장의 월급이 그대로 상가로 빨려 들어갑니다. 그리고 1년 뒤 김 부장은 결국 이 두 가지 선택지 앞에 서게 됩니다. 팔아도 2억에서 3억 손해, 안 팔아도 매달 400만 원 적자. 이 순간부터 상가는 더 이상 투자가 아닙니다.
김 부장의 인생을 묶어버린 족쇄가 됩니다. 그럼 이 불공정한 거래가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결되었는지 보겠습니다. 5. 실제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가단 판결입니다. 이 사건의 분양 광고 문구는 이랬습니다. 대기업 프랜차이즈 입점 확정, 연 7% 확정 수익,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임차인은 끝내 들어오지 않았고 수익 보장은 중단됐으며 상가는 장기간 공실로 남았습니다. 피해자들은 분양사를 상대로 사기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의 판단은 이랬습니다. 수익 보장은 예상 수익에 불과하며 입점 역시 확정 계약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분양사의 사기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분양사는 무죄. 그리고 피해자는 수억 원의 대출만 떠안은 채 남겨졌습니다. 두 번째 실제 판결 사례. 수원지방법원 2021 판결. 피해자는 평범한 직장인 3명이었습니다. 이들이 분양받은 상가는 시세보다 약 30% 비싼 가격이었습니다. 분양 당시 사용된 광고 문구는 이랬습니다. 공실 걱정 없는 핵심 상권, 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임차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들은 분양사를 상대로 사기 책임을 물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이랬습니다. 장래가치, 유동인구, 임대수익은 모두 예측의 영역에 속한다. 따라서 이를 사기 기망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법원의 최종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계약은 유효. 그리고 그 손실은 전부 투자자 본인의 책임. 이때부터는 법도 더 이상 내 편이 아닙니다. 피해자들은 모르는 사람이 자신을 욕하는 것 같았다고 말합니다. 그나마 드라마 속 김 부장은 가족의 위로를 팠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적자가 쌓이면 위로는 불안이 되고 불안은 분노로 바뀌며 결국 부부간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돈의 문제가 감정의 문제로 번지고 상가는 가정을 흔드는 불씨가 됩니다. 6.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김 부장은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김 부장은 계산 잘하고 직장도 안정적이고 무리한 투자를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당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상가 시장은 일반인이 이길 수 없는 정보 비대칭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분양사는 알고 있습니다. 전체 공실률을 알고 있고 실제 임대 시세를 알고 있고 임대차 계약이 확정됐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부장은 손에 쥔 것이 브로셔 상담 멘트 예상 수익표 뿐이었습니다. 이 싸움은 처음부터 정보가 10대 1로 기울어진 게임이었습니다. 7. 상가 사기 체크리스트 7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예 투자를 하지 말아야 하는 걸까요? 그런데 현실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주변에서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돈이 녹는다. 그것도 안 하면서 어떻게 자산을 불리냐. 요즘 같은 시대에 투자 안 하는 게 더 바보 아니냐. 이런 말들이 쏟아집니다. 결국 우리는 하지 않아도 불안하고 해도 불안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속지 않고 하느냐입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기준이 최소 기준입니다. 그러니 맹신하기보다 직접 확인하고 좀 더 많은 임장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체크리스트입니다. 1. 확정 수익 임대료 보장이라는 말이 나온다. 정상적인 상가 분양에선 절대 존재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2. 프랜차이즈 입점이 계획 또는 의향서 수준이다. 확정 계약 아니면 무의미합니다. 3. 대출이 매입가의 70% 이상 바로 나온다. 금융사는 이미 위험을 투자자에게 전가한 상태입니다. 4. 현재 유동인구보다 예정 호재만 강조한다. 미래 이야기만 하는 상가는 특히 위험합니다. 5. 주변 상가 공실률을 정확히 공개하지 않는다. 공실률 숨기는 곳은 거의 100% 문제 있습니다. 6. 분양가와 인근 상가와의 실거래가 차이가 25% 이상 난다. 그 차액은 대부분 마케팅 비용입니다. 7. 지금 아니면 기회 없다. 오늘 계약하면 혜택이 많다며 강하게 압박한다. 투자에서 시간 압박은 곧 사기 신호가 확실합니다. 김 부장은 지금도 매달 자기 월급으로 상가 이자를 갚고 있습니다. 법원에 가도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불법 사기가 아니라 합법으로 설계된 구조적 함정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상가 투자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수익이 날까부터 고민하지 마시고 투자를 했을 때 최악의 상황은 무엇인가? 몇 군데의 부동산을 가서 확인했는가? 나는 투자할 만큼 공부를 했는가? 이 모든 것이 확실하다면 그때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구독자분들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식의 흐름이었습니다. 영상이 재미있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해주신다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